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10주차에 해당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영상은 14번 선형대수학 A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벡터 공간과 초론의 보조 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거는 이제 초론의 보조 정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이제 제대로 다뤄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영상에서 나오는 벡터 공간과 그리고 좀그 거기에서 좀 다뤄지지 않은 어떤 सब스페이스, 또 스팬, 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이런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이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발표를 계속 이제 쭉 준비를 한다면 그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좀 명확하더라고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하나하나가 되게 함축적이지 않고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저는 뭔가 플러스 알파로서 그 어떤 그 2%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벡터 공간을 정의할 때 어떤 이항연산 두 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떤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을 때라고 시작하고 벡터 공간의 어떤 여덟 가지 구조,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한 어떤 그 성, 그 성질을 여덟 가지를 어떤 만족하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덧셈과 스칼라 곱의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을 때라고 할 때 그 덧셈과 스칼라 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좀 한번 같이 짚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다섯 가지의 어떤 덧셈 또는 스칼라곱을 준비해왔는데요. 다음의 것들이 덧셈, 2학년산 덧셈인지 또는 스칼라곱인지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만약에 제가 어떤 유클리디안 2차원 스페이스에 있는 좌표 두 개를 가져와서 그거를 그거를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2차원 어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인 예시로 할 때 제가 1번에 있는 거는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만약에 A1, A2 더하기 B1, B2를 이렇게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이런 식으로 더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 덧셈일까요? 이게 분명 첫 번째 컴포넌트는 덧셈 같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뭔가 곱셈의 상식에 맞지 않나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뭔가 이거는 어떤 C라는 거를 스칼라벨을 해준 건데요. 스칼라 곱을 해준 건데 스칼라 곱을 해줬는데 첫 번째 거는 뭔가 1을 스칼라 곱 해준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0을 스칼라 곱 해준 것 같아요. C라는 값에 상관없이 뭔가. 일단 특이 케이스죠.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C를 곱해줬는데 첫 번째 컴포넌트에는 1을 곱해준 거랑 같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0을 곱해준 거랑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곱해주긴 곱해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스칼라 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어, 만약에 더했는데, 둘을 더했는데, 뭔가 저렇게 스칼라 곱을 해서 더해주는 방식. 스칼라 곱을 해서 더해주는 방식.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저런 세 번째 덧셈도 덧셈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곱셈이 뭔가 섞여 있기는 해요. 뭔가 상식, 저희 직관으로는. 네 번째, 뭔가 스칼라 곱이긴 한데요. 이거는 역수? 뭐 역수도 해줄 수 있잖아요. 다른 컴포넌트는. 뭔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이제 스칼라 곱을 해주기는 해줬는데 각각의 컴포넌트의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이 다섯 개의 덧셈 또는 스칼라 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으신 분은 또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네, 이해찬 선생님? 예, 여기서 지금 질문이
그 더하기 또는 스칼라 곱이 맞냐 아니냐라는 질문의 의도가 이 여기에서 정의한 방식대로 더하기나 스칼라 곱을 정의한다면 벡터 스페이스가 되느냐를 묻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거 자체를 덧셈 또는 스칼라곱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더하기라는 말의 정의가 뭐예요? 예컨대 또 스칼라 곱이라는 말의 정의는 좀.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그 정의된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의는 그렇게 하는데 네. 더하기가 맞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더하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더하기가 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해봅니다. 네. 그 그러니까 더하기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정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질문이 더하기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더하기로, 솔루션. 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다시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더하기라고 정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문제의 여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문제가 이제 된다, 아닌 안 된다의 기준. 닫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어떤 이항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떤 덧셈 또는 아니면 스칼라곱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어떤 그 나오는 함수로서의 주어진 어떤 그 구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닫혀있다는 연산이 있잖아요. 정말 딱 그 정의만에 부합하는가를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해찬 선생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이 의도를 깔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두 번째 질문이 얘네들이 벡터 스페이스에 만족하는 그 덧셈인지 스칼라 곱인지를 사실은 의도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깔려고 좀 일부러 좀 하는 겁니다. 네, 강성원 선생님. 이 질문의 의도가 만약에 그 이렇게 지금 1, 2, 3, 4, 5처럼 정의되어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연산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면 그렇다면은 1번, 3번은 그 yes or no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피연산자 두 개가 같은 집합에서 뽑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통상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C는 그 하나의 실수일 것 같고 그다음에 A1, A2는 그 R2 스페이스에서 가져온 하나의 벡터 원가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튜플이라고 칠게요. R2에서 가져온 튜플이라고 치면은 다른 집합에서 두 개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의 이항 연산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라면 그 부분을 그런 이항 연산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산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일단 이게 그 답변을 원하시는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인지 아니면 그냥 좀 생각해 보시자는 어떤 질문인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고 일단 답변은 제가 어, 개인적으로 있긴 한데 일단 이승진 선생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이승진 선생님. 아, 네. 혹시 그 덧셈이 아벨리안 그룹으로서 덧셈과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말하는 스칼라 의 성질을 만족하냐 이거를 혹시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그냥 그 이전에 그냥 스칼라곱 그리고 더하기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라는 정도입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 의도는 얘네들은 그 이항연산으로서 덧셈과 스칼라곱으로 말을 할 수 있다. 전체 다. 약간 이상하지만. 그렇게 일단 의도를 갖고서 준비를 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한 경우는 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정의하고 싶은 대로 연산을 정의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더하기가 뭐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스칼라 곱이 뭐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덧셈이 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연산이 또 곱셈이라고 말하면 또 곱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의해버리면은 그냥 그게 연산이 되어 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도한 거는 이 5개 전부 다 제가 정의하기 나름대로 그냥 각각이 덧셈도 될 수 있는 거고 각각의 곱셈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사실 얘네들은 다 어떤 덧셈, 곱셈, 정의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을 끼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저런 덧셈 스칼라 곱으로 벡터 공간을 정의할 수 있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왜 던지냐면요. 벡터 공간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해요. 어떤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는 연산이 주어졌을 때 라고 가정을 걸어요. 그러니까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어떤 닫혀 있는 연산이 주어져 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 덧셈과 스칼라 곱 주어진 덧셈과 스칼라 곱에 따라서 의존이 돼가지고 그 나머지 8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희가 맞다고 한 이 5가지 어떤 덧셈이나 스칼라 곱이 벡터 공간에서도 벡터 공간을 정의할 때라는 조건에도 부합할 수 있는 어떤 연산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관건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좀 하나하나 천천히 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으로 봐서 저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연산 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보통 덧셈은 제가 여기다가 보통 덧셈이라는 거를 좀 정의할게요. 그래서 얘는 A1, 아이고, A1, A2, 이거 잘 안 나오네. A1, A2 더하기 B1, B2를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보통 스칼라 곱, 보통 스칼라 곱이라는 말은 제가 C A1, A2를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곱해주는 놈을 보통 스칼라 곱이라고 이름을 그냥 별명을 붙여줄게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번의 덧셈에다가 보통 스칼라 곱 이렇게 2개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 2가지 연산으로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있을까요? 1번의 덧셈에 보통 스칼라 곱 이렇게 2개를 주면은 벡터 공간을 정의할 수 있겠냐? 벡터 공간의 8가지 조건을 가져올 수 있겠냐? 그 위에, 그 연산 위에. 이거는 한번 지금 직접 한번 어떤 노트에다가 아니면 암산으로 벡터 공간의 그 8가지 조건에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보통 스칼라곱이라는 말은 뭔가 그 스칼라곱에 대한 그 조건, 나머지 한 4가지 조건에서 그 분명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스칼라곱은 뭔가 잘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1번의 덧셈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1번의 덧셈이 왜 정확히 어떻게 정답은 일단 아니에요. 저런 덧셈으로는 벡터들의 덧셈을 정의할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벡터 공간의 8가지 그 조건 중에서 8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저걸로 성립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다, 닫힌 연산 덧셈이 주어져 있고 닫힌 연산 스칼라 곱이 주어져 있을 때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 8가지 중에서 1번의 덧셈이 뭐를 만족시키지 못할까요? 7번이요? 7번 한번 볼까요? 그 혹시 이유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7번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벡터에 대한 분배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벡터에 대한 분배 법칙. 이게 만족을 안 한다. 여건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정수철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덧셈에 대한 여건이겠죠? 덧셈에 대한 여건. 혹시 김민석 선생님 좀 추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냥 저- 그냥 뭐 직접 써본 건 아닌데, 그냥 저 왼쪽으로 썼을 때랑 오른쪽으로 썼을 때랑 저 두 번째 항에서 저 곱하기 때문에 제곱항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의 경우에는 A,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상수를 A가 아니라 C라고 했을 때 CA2, B2 이렇게 적힐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C 제곱 A2, B2 이렇게 적힐 것 같아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 정석철 선생님 혹시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항등원부터 저 위에 대해 정의를 하자면 A1, A2가 다시 A1, A2가 나오게 하기 위한 B1, B2는 0과 1이잖아요. B1이 0이고 B2가 1. 네. 어? 그럼 되네요. 아, 아닌가? 잠시만요. 0과 1인데 그러면 여건이 있네요. 네,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나요? 자, 계산 예 암산으로 하게요. 1,0에 뭐를 더하든 간에 0,1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저기 B2를 A1, 지금 A2 그죠? 네. 그 A1, B1을 마이너스 A1으로 A2에 하고 B2를 A2분의 1을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A2에 제로를 넣어버리면 이게 여건이 없는 원소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A1, 아, A2를 1,0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도 그러네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그 잘 찾아주셨는데요. 이게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덧셈에 대한 여건이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여건은 임의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원소들마다 모든 임의의 원소들마다 항등원과 여건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1번을 덧셈으로 정의하게 되는 순간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1이 나와요. 그러면은 더해서 0,1을 만들어주는 덧셈의 여건도 필요할 건데 그 여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특정 케이스에서. 언제? A2가 0일 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2번 볼게요. 보통 덧셈에, 보통 덧셈에 2번과 같은 스칼라 곱을 정의한 연산이 있으면은 벡터 공간이
벡터 공간에 8가지 조건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안 되면은 어디서 안 되는지 의견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진 선생님. 여기서 덧셈은 이제 아까 별명 붙여주셨던 보통 덧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등원이 0,0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조건 중에서 그 K에 있는 원소 사이에 있는 항등원 0을 이제 곱해줬을 때는 무조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A1, 0로 나와버리니까 0을 곱해줘도 A1이 살아있게 돼서 항등원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이유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이 8가지 조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혹시 또 발견하신 선생님이 있으실까요? 음, 제가 찾아볼 때는 5번, 여기 5번. 1을 곱하면은, 아, 네, 그것도 한번, 또 한번, 네,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 5번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이제 8가지 조건 중에서 5번째를 보면은 1을 스칼라 곱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러면은 2번에서 C에다가 1을 넣어볼까요? 1을 넣으면은 A1, A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A1, 제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3번 볼까요? 3번? 3번은 이유가 딱 하나 보이긴 하거든요. 딱 보자마자. 3번도 혹시 이것도 벡터 공간으로서의 덧셈으로는 좋지 않아요.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왜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이승진 선생님. 이거는 그 덧셈 교환 법칙이 안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벡터 공간은 분명히 아벨군이어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을 만족할 수 없죠. 가령 B1, B2를 먼저 갖고 오고 거기에다가 A1, A2를 더해주면은 얘기가 또 달라져 버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4번, 5번도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해온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5번도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는 8가지 조건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꼭 있어요. 하나씩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할 때 그 닫힌 연산 덧셈이 주어져 있고 닫힌 연산 스칼라 곱이 주어져 있을 때라고 할 때 그 주어져 있는 닫힌 연산의 스칼라 곱과 덧셈을 정말 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생각보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되게 뭔가 저희가 부르는 선형적인 어떤 연산? 이어야 될 것 같은 뭔가 느낌이 들죠. 약간. 그래서 이제 이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좀 잘,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루진 않는데, सब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सब스페이스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언급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सब스페이스도 한번 다루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सब스페이스 뭐냐? 어떤 벡터 스페이스 V가 있다고 할게요. 벡터 스페이스 V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브셋, 그러니까 서브 스페이스라는 말은 아직 안 했어요. 서브셋, 그냥 부분 집합, 어떤 의미의 벡터들을 모아요. 근데 그 모은 부분 집합도 벡터 공간이면은 좋겠죠.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서브스페이스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벡터 스페이스 V의 원소들만 모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볼까요? 1번 지금 저 벡터 스페이스 8가지 조건 볼게요. 벡터 스페이스의 그 0번째까지 하면 10개지만 그 저 10개의 조건을 한번 좀 볼게요. 저기에서 벡터 스페이스 V의 원소라고 하는 순간 1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얘네 다 만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다 만족하죠. 왜요? 새로운 벡터를 갖고 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저건 연산이 아니라 이미 있는 X랑 Y를 갖고서 뭔가 그 똑같은 연산에 대한 어떤 그 규칙을 그냥 어떤 동치적인 규칙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8개 중에서 1번, 그리고 4, 5, 6, 7, 8. 얘네들은 그 सब셋들도 다 만족을 하겠죠. 당연히. 걔네들도 어차피 V의 원소니까. 근데 존재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가령 항등원의 존재성,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존재성, 덧셈에 대한 역원의 존재성.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요. 네, 강성 선생님. W가 V의 서브셋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서브셋인데, 1번이, 그러니까 서브셋이면서 그것이 벡터 공간이려면은 결합 법칙이 만족하는 거는 V에서는 만족하는데 W에서는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닫혀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W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거기 따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어렵네. 어떻게 확인하지? 이도는 이해했는데, 는 스페이스에는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 존재성과 규칙. 음, 그러니까 W가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V의 부분 서브셋이니까 1번, 5번, 어, 5, 6, 그러니까 5번, 6번은 맞을 것 아니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냥 결합 법칙이 V에서 결합 법칙이 성립했으니까 W에서도 결합 법칙이 당연히 성립할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서 그것이 또 W 안에 닫혀 있어야 되니까 V의 서브셋이니까 당연히 1, 5, 6, 7, 8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어렵네.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있어. 그 이전에 이 닫혀 있다. 아, 네. 그 혹시 그 말씀 불필요한 분 계시면은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음소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강성 선생님의 지적은 이런 거예요. 네. 그 x 플러스 y, x 플러스 y가 w에도 들어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이제 이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인데 그 음, 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어, R3, 그 R3라는 공간을 V로 두고 W를, 서브 스페이스는 아닌 그냥 서브셋으로만 제가 W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X축, X축 위에 있는 그 벡터들, 그러니까 화살표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벡터들이랑 Y축 위에 있는 벡터들만 딱 뽑아가지고 W를 구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V의 서브셋이잖아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W를 어, 뭐 수식으로 쓰면 좀 더 깔끔하긴 한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해보면은 V는 R3이고 그다음에 W를 X축이랑 Y축, X축이랑 Y축의 합집합.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 0,0과 0,Y,0의 합집합. 이렇게 두면은 이것도 분명히 V의 서브셋이죠. 서브셋인데 사실 이건 벡터 스페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하셨던 V의 서브셋이니까 1번은 당연히 된다는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닫혀있지 않은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도 되는지. 그, 그 김민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약간 제가 생각한 어떤 방식이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닫혀 있든 닫혀 예를 들어서 이제 강성 선생님 말씀이 맞고요. 닫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닫혀 있지 않으면 벡터 스페이스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얘기를 조금 정정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सब스페이스에서 우선은 그 똑같이 0,1과 0, 0, 0-1과 0-2는 뭔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일단 뭔가 깔아야 될 것 같은 당위성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깔아볼게요. 그리고 सब스페이스라는 건 저희가 지금 सब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고 있었죠? 서브셋에서 만들고 있었죠. 서브셋에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서브셋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은 그것들도 다 V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 원소들의 연산에 대한 어떤 1번, 4, 5, 6, 7, 8 얘네들은 당연히 만족하겠죠. 다 V 거니까요. 근데 V는 벡터 스페이스니까요. 근데 뭐는 얘기할 수 없냐? 적어도 어떤 원소의 존재성은 또 얘기하는 거는 또 별개의 이야기예요. 2번, 3번 볼까요? 홍등원이 존재한다, 여건이 존재한다? 이거는 뭔가 원소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이 원소의 존재성의 얘기는 별개거든요. 모았는데 항등원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랑 4번, 3번, 4번. 지금 정확히 이 네 개는 어, 이 네 개는 지금 어, V V의 서브셋 W가 V의 서브셋 W가 그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인 것과 상관없이 이 네 개는 또 다시 밝혀야 되는 사실인 거죠. 뭐로써요? W가 벡터 스페이스라면 괜찮으신가요? 이 네 개는 또 벡터의
그러니까 W가 벡터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임을 따지기 위해 별개로 별개로 증명할 별개로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네 개만 보이면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1, 4, 5, 6, 7, 8은 V의 सब셋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다 괜찮기 때문에 저 네 가지만 보이면은 W도 벡터 스페이스라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는 어, 이 네 개와 W가 이거라는 것은 W가 W가 벡터 스페이스라는 사실을 सब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과 동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조건에서는 지금 나머지 1, 4, 5, 6, 7, 1, 2, 3, 4가 아니라 2, 3이었네요. 2, 3, 1, 4, 5, 6, 7, 8은 다 만족하고 이것만으로 그러면 이거 네 개가 있어야지 W가 벡터 스페이스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뭐죠? 조건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W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 V의 서브셋인 W가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 그렇게 하면은 일단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역원이 존재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줄일 수 있어요. 뭘 줄일 수 있냐? 저 어떤 세 개만 보이면은 역원의 존재성은 임플리케이션으로서 축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0-1, 0-2, 2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 거죠. 저렇게 혹시 이렇게 3번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역원의 존재성을 굳이 보일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나머지 세 개만 보여도 혹시 이 이유 알 것 같으신 분 계실까요? 천천히 좀 해보겠습니다. 네. 덧셈에 대한 역원 존재를 왜 밝힐 필요가 없을까요? 뭔가 저기 나머지에서 뭔가 임플리케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겠죠? 분명히.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나머지로 여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돌려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는 스칼라 곱이라는 짱짱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안 되고 안 되더라도 다른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스칼라 곱 예컨대 이제 마이너스 1이란 스칼라 같은 걸 곱해주면 역원으로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8번으로 가능하죠. 8번의 B 대신 뭐 마이너스 A 같은 거. 그 여기서 구체적으로 저는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어요. 증명을. 그러니까 지금 그 얘 두 개 하고 얘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게 뭔 거죠? 얘 빼고 다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내라. 그거겠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찾아내냐? 음, 좀 해,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우선 있잖아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음,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 그, 저기 7번의 분배 법칙을 한번 좀 써볼까요? 한번 써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어. 만약에 아까 이해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6번에서 활용해가지고, 그 A, B, X에서 A, B를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X를 만든다. 라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W에 있는 X를 하나 가져왔을 때 이제 그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다면 그 스칼라에 있는 마이너스 1을 그 X의 스칼라 곱 해주는 거죠.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W의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그 X에다가 그 스칼라에 있는 마이너스 1을 그 필드에 있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죠. 스칼라 곱으로. 예.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요것이 마이너스 x하고 같은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어, 증명했다고 치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면 되겠죠. 예, 그거를 증명할 때는 위에 있는 역시 7번 같은 거 잘 쓰면, 아니 8번 같은 거 잘 쓰면 될 수 있다고. 혹시 전달이 됐을까요? 네. 네, 예. 됐습니다. 예, 그,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스칼라에다가 그러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스칼라를 가지고 이미 벡터 x에 더해주면 그러니까 스칼라 곱해주면 그게 이제 분배돼가지고 예,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x 해주면 분배하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저기 있는 저 1에다가 x 한 게 그렇게 되고 근데 이거는 그 이제 이게 x에다가 0x, 0을 스칼라 곱해준 거니까 역시 보여야 하는 것이지만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스칼라 0을 곱해주면 0이 되는 걸 팩트 처리하면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방금 고민하고 있던 게, 이 모든 이거에 대해서 0x는 0이다는 를 보이지 않고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던 건데요. 이거를 좀 필연적으로 좀 써야 되나 보네요. 어, 근데 저거는 또 쉽게 볼 수 있으니까 0 더하기 0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네. 음,
음. 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헷갈려서 좀 머물거리고 있는데요. 그 혹시 다른 분들은 좀 괜찮으시면은 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그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거와 이거와 얘만 있으면은 얘만 있으면은 사실은 어 이렇게만 있으면은 되지만 이렇게 세 개만 있고 W가 V의 सब셋이라는 사실만 있으면은 W가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를 볼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은 좀 다른 것도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 어, 이 2번 대신에 W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만 보이면 돼요. 그러면은 그 뭐 어떤 걸 가져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저기 뭐야? 5, 6, 7, 8번을 사용해 가지고 항등원의 존재성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죠? 가령 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0, x는 0x 더하기 0x는 0x인데 이 정의 자체가 얘가 얘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의 자체가.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존재성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집합이 아니라는 사실만 줘도 그냥 항등원이 있다라는 말 대신에 공집합이 아니라는 사실만 줘도 항등원에 대한 존재는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라는 가정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닫힌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 스칼라급에 대해 닫혀 있고 공집합만 아니면은 그러면은 W는 सब스페이스다 라는 사실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말은 또 뭐로 동치로 할 수 있어요? 리니얼 컨비네이션. 예를 들어서 어떤 CX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닫혀 있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어, 예를 들어서 닫혀 있다는 말이 그 X, Y가 W에 있을 때 X 플러스 Y도 W에 있어야 되고 X가 있을 때 CX도 W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만약에 제가 AX 플러스 BY가 XY 이런 걸 썼으면은 A랑 B에다가 1을 하거나 아니면은 A에다가 C 그리고 B에다가 0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두 개, 이 두 개. 이거 하나만 갖고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 식들을. 왜요? A에다가 1, B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1번이 나오고 A에다가 C 그리고 B에다가 0 대입하면은 두 번째 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은 굳이 서브스페이스를 말하는 그 필요 충분 조건 세 개를 말할 때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 스칼라에 대해 닫혀 있고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이것만이 무조건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두 가지로 추격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뭐다? 공집합은 아니다. W가. 두 번째 뭐다? 어떤 x, y가 들어 있으면은 ax 플러스 by도 에 대해서 닫혀 있다. 선형 결합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오는 데 대해서는. 네.
그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 제가 보는 책의 내용 연습 문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팬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음, 이것들도 그냥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어떤 띠어럼들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스팬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모든 리니얼 컨비네이션 가능한 경우들의 모든 집합, 그 집합을 스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리니얼 컨비네이션 하는 대상은 공집합이 아니기를 전제를 하는데 공집합일 때도 스팬을 어떤 트리비얼 케이스로 따로 정의를 하긴 해요. 그래서 공집합 스팬을 하면은 그 제로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0 하나만 갖게 되는 그 점 공간이 된다라고 따로 트리비얼 케이스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기대수 슬랙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한번 올렸었었는데요. 그 장영호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하나는 차원에 대한 측면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두 번째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은 좀 편의상 받아들이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 스팬 어떤 S에서 부분집합을 모았어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할게요, 일단. 공집합이 아닌 어떤 सब셋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팬을 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스팬한 어떤 스팬된 W가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요? 이거 어떻게 보일까요? 그 아까 확인했던 걸로 공집합이 아닌 거랑 닫혀 있는 거 보이면 돼요.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C1, V1 이게 스팬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V1, 이제 VN들은 다 이제 S에 들어있다고 하고 V에 들어있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된 상태의 어떤 그거 한 원소이고 그리고 C1부터 CN을 임의로 하게 되는 순간 그게 스팬이 되는 거니까 지금 얘가 얘가 지금 어떤 스팬 S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C1부터 CN이라는 코에피션트를 다 1로 줘버리게 되는 순간 뭘 밝힐 수 있어요?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죠. 그리고 또 뭐도 밝힐 수 있어요? C1이나 CN부터 딱 하나만 냅두고 나머지를 다 영어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가 나와요? C1, V1는 스팬 S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아니면은 여기다가 좀 더 일반화를 시켜서 CI, VI 얘네들도 다 스칼라 곱도 다 들어가겠죠. V 뭐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V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우고 CV라고 해놓고 V는 S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V에 대해서 이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왜요? C1과 CN에는 무한한 그 경우의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전체 다 1을 집어넣든가
아니면은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0을 집어넣던가 해서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사실도 이제 어떤 이거는 이제 좀 뭐 스팬에 대한 어떤 그건 아니지만 이것도 보일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제가 이런 포함 관계에 있는 어떤 सब셋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이런 느낌 뭔가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이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 V1부터 어떤 Vn까지의 원소들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스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스팬을 해봤을 때 C1, V1 쭉쭉쭉 가가지고 CN, VN이 그 스팬 S1에도 들어 있을 텐데, 근데 S1에 들어있는 것들은 S2에도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은 C1, V1 얘네들 다 사실은 스팬 S2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 사실 자체가 뭐예요? 이 사실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물, 네.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볼게요. 세 번째 건 지금 조임 정리 같은 거 아닐까요? 약간 조임 정리. 스팬, 스팬 S1. 스팬 S1이 V가 되면은 스팬 S2는 반드시 뭔가 스팬 S1보다는 뭔가 커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껴있으니까. 그래서 딱 그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껴있다. 그렇게 3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건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C1, V1, C2, CNVN이 스팬 S1, S2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그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V1부터 VN까지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어, 네. S1과 S2. 음, 음, 잠시만요. 맞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이, 네. 이러한 인 V1과 VN이 있다고 해볼게요. V1부터 VN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얘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어, 이 상태에서 이 말인즉슨 지금 이 말인즉슨 V1부터 VN은 S1에도 있고 그리고 S2에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스팬하면은
스팬 S1에도 있고 스팬 S2에도 있다. 로 축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기호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음,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디펜던트에 대한 내용들인데 만약에 S1보다 S2가 크고 큰데 S1이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하면은 S2도 리니얼리 디펜던트냐 이거를 좀 보이고 싶어요. S1보다 S2 S1은 S2의 그 सब셋인데 S1이 리니얼리 디펜던트라면은 S2도 리니얼리 디펜던트냐를 보이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와 리니얼리 디펜던트의 그 어떤 그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 정의가 어떻게 되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정의는 뭐였죠?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정의는 뭐냐? 칸을 좀 칸을 좀 띄우겠습니다. 리- 리니얼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우선 그 그게 있어야겠죠? 그 원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सब셋 어떤 벡터 스페이스 V의 सब셋인 S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어, 공집합 얘기는 일단 안 하고 그 첫 번째로 만약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는 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 여기서 서로 같을 수도 어요 서로 같을 수도 있는 벡터들을 유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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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빼서 그냥 리니얼리 디펜던트 얘기를 먼저 할게요. 리니얼리 디펜던트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임의의 유한계의 그 S의 원소들의 그 리니얼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원소들을 V1, VN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리니얼 컨비네이션을 생각할 수 있겠죠. A1, A1. 그리고 걔네들이 0이 되는 놈을 생각했을 때 0이 되는 놈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0이 아닌 AI가 존재하면은 존재하면은 이러면은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모든 A가 0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하고 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 판단 방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이야기로 볼 때, 이 이야기로 볼 때 1번 리니얼리 디펜던트이면 S2도 리니얼리 디펜던트인지를 보여라. 그러면은 S1이 지금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한 거는 그러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뭐 예를 들어서
v1, 땡땡땡 vn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얘를 갖고서 어떤 그 리니얼 컨비네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얘네들 중에서 0이 아닌 놈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쓸게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죠. 어떤 게 존재하냐? 존재한다. v1, vn이 존재하는데 뭘 만족하냐? 어, 뭘 만족하냐? 어, a1, v1 플러스 점점점 땡땡땡 am, vn이 0이면은 a 존재한다. a i 0. 이런 제가 얘기를 좀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은 S1이라고 해야 되죠? S1. 그러면은 이 얘기는 똑같이 복붙할 수 있죠. VN, S2, ST, 땡땡 똑같이 얘 똑같이 갖다 붙여 적으면. 그러면 이거 자체가 리니얼리 S2 이게 되는 거니까. 네, 저기, 선생님, 그, 네네. 말씀의 맥락은 잘 알겠는데, 뭐랄까, 저기, 한정기호랑, 인플라이를 나타내는 저 화살표랑, 막 약간, 뭐랄까, 써놓고 보니까 약간 불편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음, 차라리 말로 풀어 쓰는 게 어떨런지, 제안을 네. 드려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번 그럼 이게 저도 그 선형대수학 공부할 때 한정교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해야 되는지가 되게 그거더라고요. 되게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해석학에서는 뭐 해석학에서 배우는 뭐 증명 방법이 있는데 선형대수는 또 증명 방법이 되게 좀 애매한 것 같고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로 좀 풀어보면은 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어떤 집합 S, 벡터들의 모임 집합 S가 그 1차 독립이라는 말은 그 S의 1차 그래프로 제로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이 자명한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좀 하거든요. 자명한 방법으로 1차 결합으로는 항상 자명하게 제로 벡터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모든 스칼라를 제로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닌 걸 1차 종속이라고 여긴다면 다시 1차 종속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S의 1차 결합으로 자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명한 영 표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개수가 0인 경우에 어떤 트리비얼한 경우를 자명한 영 표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1번을 말대로 따라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1에서 리니얼리 디펜던트 라는 말은 사실은 똑같이 S1 들고 있는 것들도 다 S2가 들고 있기 때문에 S2에서도 한 번 더 똑같이 복붙해서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2번도 2번은 이제 대우명제죠. 대우명제. S2가 만약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면은 S1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다. 이거는 1번의 대우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순번으로 일단,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에 सब셋 S가 있고, S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이고, 근데 거기에 없는 원소 하나를 갖고 왔는데, 잠시만요. 각, 갖고 왔는데, 스팬으로 만들어 올 수 있는 놈이라면은, 이게 말로 좀 풀으니까 조금 더 복잡하네요. 그냥 이거 써져 있는 대로입니다.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둘은 동치명제다. 라는 사실을 한번 볼게요. 음, 한번, 한번 보죠.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음, 우선 이 방법 먼저 보여볼게요. 역방향 먼저 보여볼게요. 역방향.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V가 지금 있으니까 U로 말을 바꿀게요. 그래서 N이 S에 있고 그리고 V가 또 따로 있을 때 V가 또 따로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지금 S 합집합하고 V라는 저걸 무슨 싱글톤 셋이라 그러나? 싱글톤 셋과 S를 합집합한 게 지금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걸 잠시만요.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C0부터 할까? A0 V 더하기 A1 U1 더하기 쭉쭉쭉 가서 AN UN 은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했으니까 중에서 0일 때 0이 아닌 AI가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0이 아닌 AI가 존재하겠죠. 왜요? 조건상에서 지금 가정을 한 게 역으로 넘어가니까 린, S와 싱글톤 셋 V의 합집합이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했으니까 저런 0이 아닌 AI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럼 뭔 소리예요? 얘 그냥 넘겨 보면은 AI 빼고 다 넘기면은 여기 마이너스 나올 테고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럼 얘 나눠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스팬 S니까 스팬 S에 포함되니까 지금 이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정방향은 어떻게 보이냐? 정방향 지금 조건이 뭐죠? 조건이 스팬 V가 스팬 S 안에 포함되는 원소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조건이 뭐냐? S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S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했으니까 그 그리고 V는 스팬 S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음, 음, 여기는 A1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게 돼요. 그러면은 얘를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거의 스팬이잖아요. 맨 위에 있는 어떤 그 V부터 U1, UN을 스팬한 놈의 원소이니까 그 지금 그 리니어리 디펜던트의 뜻을 따져보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어 결국에는 S 합 싱글턴 셋 V의 V가 리니얼리 디펜던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존재하니까. 네. 어, 너무 힘드네요. 아, 네. 그 이해찬 선생님. 아, 네, 저기 뭐야, 좀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역방향 증명할 때, 처음에 살짝 언급했어야 되는 부분 같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 이제 역방향에서 S하고 그 싱글톤스의 V하고 합집합한 것이 그 리니얼리 디펜던트임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 리니얼리 디펜던트를 주는 1차 결합을 쓰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1차 결합 멤버에 V가 반드시 등장한다라는 거를 살짝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아주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아, 네. 그 얘기를 뺐네요. 그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한 걸 수도 있는데 예. 아, 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네. 네.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U1부터 UN 중에 V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저거 S가 1차 독립인 거 가정했으니까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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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하나 더 네. 여쭤보자면 S가 지금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네, 강성우 선생님. 그, 저 좀 전에 증명하신 그 정리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좀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그 비유를 본 적이 있어요. 아직 기저 얘기는 안 했으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게, 어, 그 회사에서 어떤 뭐 조직이 됐든 회사가 됐든 그 회사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들의 선형 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그 묘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회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룹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요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은 각자가 잘하는 방향으로는 무한대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재능을 합치면은 음악과 미술을 조합한 무언가가 나올 수가 있고 음악과 요리를 조합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을 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선형 결합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V가 스팬 S에 들어간다 라는 말은 비유를 하자면 V라는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요리 조금 하고 음악 조금 하고 미술 조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머지 세 사람의 선형 결합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좀 너무 잔인한 표현이기는 한데 잉여자원이 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V가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는데 그 V라는 멤버가 스팬 S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S에다가 V를 합집합을 해봤자 그 집합은 리니얼리 디펜던트가 되겠죠. 약간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프리드버그에 있는 띠어룸과 그리고 그러니까 연습 문제들을 좀 해가지고 짬뽕을 해서 최대한 제가 공부가 되었던 내용들을 좀 같이 그 공유해보는 방법을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함을 느끼네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라 차라리 해석학 같은 경우는 증명이 딱딱딱 되니까 이제 좀 명확한데 이런 거는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야지 좀 더 향상되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긴 하지만. 네. 혹시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준비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좀 나왔던 조른의 보조 정리 같은 경우는 아직 공부가 사실은 정확히 명확히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있으면은 다음 이제 디스커션 할 것들도 있으니까요. 디스커션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나 이제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